우려했던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파병이 몰고 온 파장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러시아로부터 보급품을 지급받는 북한군의 모습이 우크라이나의 SNS를 통해 공개되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제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사안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 기관에서 추정한 파병 규모는 약 1만 2천 명 수준으로 4단급 이상의 병력 규모가 러시아로 들어간 상황이며, 이 정도 규모의 병력이라는 파병이 아니라 정식 참전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은데요.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북한군의 움직임을 파병이 아닌 참전으로 지칭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으로부터 병력을 지원받은 러시아는 역으로 우크라이나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파병된 북한군이 돈바스 지역이나 쿠르스크 등 격전지에 투입될 확률이 높아 90%에 가까운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등장했는데요. 러시아군은 현재 제1차 세계대전 등에서 사용한 돌격 대전술을 통해 큰 인명피해를 감수한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있는데, 북한군이 이러한 돌격대로 이용당하게 되면 그만큼 피해가 막심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전투부대가 파병된 이상 전선으로 투입될 것은 자명하지만 과연 러시아가 북한군의 목숨까지 신경 쓸지는 의문인데요. 분명 러시아는 파병된 북한군을 단순히 고기방패 같은 총알바지로 이용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병된 북한군이 다수의 사상자를 내고 괴멸한다면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정예군으로 선발했던 북한군 전력에 손실이 발생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여전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그들에게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국제사회의 안보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낙관은 금물인 상황입니다. 북한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러시아로 파병간 부대는 소위 폭풍군단이라 부르는 북한의 최정예 특수작전 부대인 11군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러시아 각지에 분산되어 적응 훈련을 받고 있으며 훈련을 마치는 즉시 전선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군과 용모가 유사한 시베리아 야쿠티아, 브라티아 지역 주민으로 위장해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무기를 들고 러시아군으로 위장해 참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를 통해 북한군으로 보이는 이들이 러시아군 장비를 보급받고 있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동양인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줄 서서 러시아 군인들에게 각종 보급품을 전달받고 있는데, 소리를 자세히 들으면 북한 역양의 한국말이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확한 보급을 위해 한글로 된 피복 사이즈를 체크하는 설문지까지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당연히 러시아보다 더 극심한 병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갑자기 정예 병력으로 한 개의 사단이 추가된다는 소식에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번 파병으로 3차 세계대전으로 전선이 확대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제1차 세계대전은 전사자와 부상자를 모두 합하여 3,8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보다 더 처참했던 제2차 세계대전은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 정도가 희생된 5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죠. 이처럼 두 번의 세계대전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인류 역사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참극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북한이란 존재가 제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게 만들 정도로 국제사회의 평화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에게 진격로를 제공한 벨라루스조차도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피해왔으며, 이란 등의 국가도 암암리에 무기를 주고받았을지언정 병력을 지원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들을 뛰어넘은 도발 수위와 함께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할 파병까지 손을 대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로 군사를 파병했다는 것은 한국이 용인할 수 있는 최후의 선마저 넘은 사건으로, 이제는 한국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등의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것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살상 무기 지원 기준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게 다수의 군 병력을 파병한 이상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것이 유력해진 상황이며, 한국도 더 이상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는데요. 병력까지 빚진 푸틴이 북한에게 다량의 군사기술을 넘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도 병력을 파병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군 관계자들이 폴란드 등의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에서 전운을 분석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실효성 높은 대응책을 도출하겠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군병력을 교전 지역으로 파병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기에 다른 방안들이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이 다각도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의 파병에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먼저 155mm 포탄 지원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포병 포탄의 공급 부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특히 나토의 포탄 생산 능력이 예상보다 뒤떨어지자 한국에게 155mm 포탄 공급을 요청하는 국제사회 목소리는 전쟁 초기부터 적지 않았습니다. 누가 얼마나 더 빠르게 포탄 수량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포탄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돕고 파병된 북한군을 제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155mm 포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만큼 한국이 추가적으로 155mm 포탄을 지원하면 전장에 배치된 북한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북한의 추가 파병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최근 유럽 전역에 K9 자주포의 수출 대박으로 인해 한국도 포탄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 거세지는 만큼 폴란드, 핀란드 등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한 국가들도 포탄의 비축 물량을 크게 늘리고 싶어 하는데 이로 인해 대한민국도 우리 군이 사용해야 할 포탄과 수출용 포탄에 더해 우크라이나 지원 물량까지 소화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전쟁 개입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155mm 포탄 지원이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카드가 된다면 수출 물량과 지원 물량을 조절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은 다수의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상황에 맞게 납기 일자를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한국군이 사용해야 할 물량 중 일부를 수입국에 먼저 보내주는 등 생산 능력과 더불어 납기일 조정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155mm 포탄 생산에 있어서도 유연한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155mm 포탄 지원 다음으로 북한의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 언급되는 방안은 고강도의 대북 무력 시위입니다. 최근 한국은 현무5를 비롯하여 북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을 대거 공개하였으며 4단급 이상의 병력이 해외로 나가 있는 북한의 상황에서도 휴전선 일대로 한국군의 타격 수단이 직결하는 것은 분명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각종 현무 시리즈 이외에도 F-35 스텔스기와 KT즘, 타우러스 등의 전략 자산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무력 수단을 과시하고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를 활용한다면 북한의 파병 의지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비원비 폭격기를 북방 한계선 150km 지점까지 북상시켜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는데 이처럼 강력한 전략 자산을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파병 의지를 눌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히 한국에서도 북한군의 파병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1일 오후 북한 특수부대 파병에 항의하는 뜻으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조치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서 러시아에 대한 세 번째 조치였는데요. 외교부에서는 초치된 주한 러시아 대사에게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협력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러북 간 군사 밀착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는데요. 주한미군 대사도 최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한미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 나토 회원국과 함께 심각한 방식으로 대응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나토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검토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이기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작될 수 있다는 예측이 점차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한국이 러시아의 병력까지 파견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지원의 수준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기에 당연히 한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국의 155mm 포탄 생산 능력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시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340만 발의 포탄을 보유한 105m 자주포 풍익이 존재하여 언제든 살상 무기 지원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북한의 군사적 야욕을 저지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